임원 규모가 13% 네. 축소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보니까 임원 그 감축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던 코로나 최악의 시절보다도 네.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일단은 임원 인사 이번에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어요? 먼저 뭐 임원 줄이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네. 저는 대표이사를 어느 정도 교체를 할까 이게 좀 관심거리였는데 뭐 예상대로 약 40%. 네. 이번에 CEO를 21명 교체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임원의 22%가 퇴임을 했어요. 사실 이 정도가 그동안 있었나 싶긴 해요. 네, 어떤 기업에서는. 역대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본 이제 이 사장 승진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네. 누구냐면 노준영 사장이라고 네. 이분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이에요. 네. 그럼 이분을 왜 승진시켰을까? 여기에 의미가 큽니다. 음. 사업 구조조정의 임무입니다. 사업 구조조정. 이제 구조조정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조금 그려보세요? 우선 일단 노 사장을 중심으로 아마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 같은데 네.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현재는 그 쇼핑하고 네. 그러니까 쇼핑 식품 쪽 계열하고 네. 그리고 이 케미칼 쪽 계열하고 네. 분리해서 운영했는데 그럼 컨트롤 타워가 같이 지휘할 것 같다. 아,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이 다 실무까지 짊어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네. 어쨌든 미래를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그럼요. 노소중 사장이 원래 했던 게 경영전략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좀 바이오라든지 공을 들일 거고 거기에 신유월 이번에 부사장을 승진시키면서 신유월 부사장을 거기에 같이 이제 태우겠죠. 네. 그래서 경영 성과를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아버지 신동빈 회장과 신유월 사장 부사장과의 어떤 브릿지 역할. 너무 역할이 큰 거 아니에요? 큰 거죠. 혼자 너무 그래서 방대해지고. 앞으로 아마 노준영 사장이 롯데그룹의 이제 핵심 키맨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큰 인사죠. 이게 롯데 이제 조금 나아갈 방향을 좀 짚어 보면요. 새로운 돌파구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이 뭐 강력한 곳이기는 하지만 케미칼을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듯이 어떤 부분이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옛날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네. 굉장히 뭐 2차 전지에서는 네. 탑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20년간 적자를 봤습니다. 거의. 그리고는 빛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 하나를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나마 LG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SK그룹이 SK온을 가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네. SK그룹은 자기 손으로 일군 산업은 맨땅에 획득한 건 없어요. 네. 유공 인수해서 SK이노베이션 됐죠. 텔레콤 인수했죠. 네. 하이닉스 인수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SK온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롯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유통과 식품으로 잔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제조 B2B 사업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굉장한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네. 그리고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롯데하면 쇼핑이잖아요. 네. 식품, 유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또 쇼핑이에요. 사실. 네. 근데 보니까 대규모 투자 집행을 예정된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게 지원금으로 하기에도 여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2030년까지도 보니까 나가야 되는 게 1조 원, 네. 미래형 쇼핑몰 확대에도 7조 원이 드는데 이게 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되고 또 보내야 될 돈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계산이. 네. 분리를 하겠죠. 우선은 분리하는데 국내 쇼핑 3사의 그 전략을 보면 네. 딱 확인의 차이가 납니다. 현대백화점은 온라인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더 현대서울 그렇죠. 같이 네. 저 전략으로 갑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을 또 더 강화시키기도 오프라인을 더 강화시켜서 하고요. 거기 강점을 가지고 네. 있는 거죠. 신세계는 G마켓을 인수했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신세계도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갈 것 같은데 롯데는 완전히 후자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하노이에 롯데 쇼핑몰을 만든 걸 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대규모 쇼핑몰 쪽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그런 식으로 사업 전략을 펼치고
이제 온라인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좀 경쟁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하고 롯데백화점이 같은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은 지금 거죠.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안의 해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 쪽은 현재 스테이만 해도 네. 일단 선방이다. 로 봐야 되고 케미칼 쪽은 어떻게 하면 이 유동성 위기를 빨리 빠져나와서 중국과 경쟁하는 낮은 기술의 기초 소재를 빨리 줄이고 네. 그리고 이 첨단 소재 쪽으로 빨리 턴을 할까? 요는 근데 고민이 턴도 되거든요. 사실 지원과 시작과 그렇죠. 또 시작 시점과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는 단번에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계열사를 빨리 알짜 계열사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스테이하거나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내년간은 올해의 재계 화두가 SK그룹의 리밸런싱이었다면 네. 내년 화두는 롯데그룹의 리밸런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임원 인사도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캐시카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좀 롯데가 빨리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뭐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네네. 어떻게 좀 보세요? 보통 이제 그 섹터별로 투자의 사이클이 좀 달라요. 네. 식품 유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고 네. B2B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되게 느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하고 롯데 케미칼 계열하고 쇼핑 계열은 다르게 봐야 돼요. 투자하실 때. 지금 전체로 볼 건 전체를 아니고 볼 건 분리를 아닙니다. 해라. 네, 분리를 해라. 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따졌다면 쇼핑이 나을 것 같고 쇼핑 쪽 계열이 나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리밸런싱이 끝났을 때는 네. 케미칼 조금 나쁘지 않다.